가장 후회하는 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지 않은 일에 대한 것이다. 저는 잘생긴 배우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이 저의 열등감을 키우는 점도 있지만 무엇보다 그다지 현실감이 없기 때문이라고 비겁하게 애써 합리화합니다. 그래서 영화를 볼 때마다 가장 눈여겨보는 포인트는 조연입니다. 조연 배우상을 받은 작품이라면 주저하지 않고 선택해도 실패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화려한 조명은 받지 않지만 조연 배우나 단역 배우가 그 영화를 맛깔나게 지탱해주는 힘이죠. 그리고 그들의 모습은 무엇보다 현실적이고 사실적입니다. 그것은 외국 영화를 볼 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저는 특히 유색인종 배우들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화려한 미국 영화에서 흑인 배우들이 주역을 맡거나 로맨스의 주역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늘 악당이나 주인공을 빛나게 해주는 조연의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꾸준하게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며 나이 들어갈수록 오히려 연기의 깊은 내공을 빛내는 배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가 바로 모건 프리먼입니다. 쇼생크 탈출을 통해 그를 기억하는 이들도 많겠지만 저는 드라이빙 미스 데이지에서 그의 진면목을 발견했습니다. 버킷리스트는 그래서 별로 주저하지 않고 선택한 영화입니다. 게다가 연기파 명배우 잭 니컬슨이 출연했으니 더 이상 고민할 것도 없었습니다. 버킷리스트는 사실 그다지 뛰어난 작품은 아닙니다. 누구나 꿈은 꿔보지만 경험하거나 충족하지 못한 것들을 대리만족하는 재미는 있겠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삶을 경쾌한 듯 하면서도 진지하게 돌아보게 하는 매력이 있습니다. 자동차 정비사 카터와 억만장자 사업가 에드워드는 도저히 어울리지 않고 어울릴 일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대조적인 두 사람은 자신의 삶에 대해 서로 다른 후회를 안고 있습니다. 에드워드는 돈을 벌기 위해 자신의 열정을 다 바쳐 마침내 원하는 건 언제든 할 수 있는 부자가 되었지만 그러느라 사생활은 없었죠. 사업가로는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인생의 재미는 느끼지 못한 겁니다. 반면 카터는 꿈이 있었지만 의무감 때문에 삶의 방향을 바꿨죠. 일하고 가족을 돌보고 자식들을 교육시키느라 자신의 꿈은 포기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완연하게 다른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건 그 둘이 우연히 같은 병실을 쓰게 되면서였죠. 특이하게도 병원은 스파가 아니기 때문에 예외 없이 2인 1실이라는 에드워드의 철칙 때문에 두 사람이 같은 병실을 쓰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다른 모습에 서로를 외계인 보듯 하지만 의외로 중요한 공통점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 하나는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를 확인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기투합한 게 바로 버킷리스트지요. 사실 이것은 카터가 대학 신입생 때 철학 수업 과제로 받았던 것이기도 합니다. 46년이 지나서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을 떠올려본 것이죠. 버킷리스트란 죽음을 뜻하는 키크 더 버켓에서 유래한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일을 적은 목록쯤 되겠네요. 카터에게 버킷리스트란 그저 잃어버린 꿈이 남긴 쓸쓸한 추억에 불과했죠. 그런데 에드워드가 자신들도 한번 해보자며 카터를 부추깁니다. 돈 안 되는 리스트 따위는
관심조차 없던 에드워드가 카트를 통해 진정한 삶의 모습에 대한 갈증을 불현듯 느꼈기 때문입니다. 부자의 호기심이라고 치부할 성질은 아닙니다. 기업 합병을 통해 돈을 벌고 성취감을 느끼고 최고급 커피를 맛보는 일 말고 자기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생각조차 해본 적 없는 에드워드는 카트와 함께 버킷리스트를 실현해보고 싶어 합니다. 생에 남은 시간 동안 하고 싶던 일을 해보자는 것이죠. 두 사람은 의사의 만류를 뿌리치고 병원을 탈출합니다. 그들이 마련한 버킷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엄한 광경 보기. 2. 낯선 사람 돕기. 3. 눈물 날 때까지 웃기. 4. 머스탱 쉘비로 카레이싱. 5. 세계 최고 미녀와 키스. 6. 영구 문신 새기기. 7. 스카이 다이빙. 8. 로마와 홍콩으로의 여행. 피라미드와 타지마할 관람. 9. 오토바이로 만리장성 질주. 10. 세렌케이트에서 호랑이 사냥. 그리고 화장한 젤을 인스턴트 커피캔에 담아 전망 좋은 곳에 두기. 얼핏 보더라도 성격이 다른 것들이 섞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장엄한 광경 보기나 낯선 사람 돕기처럼 추상적인 것들은 카터가, 스카다이빙이나 세계 최고 미녀와의 키스처럼 아드레날린이 넘치는 소원은 에드워드가 적어놓은 목록입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버킷리스트의 내용도 다릅니다. 사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꿈꾸는 이율배반적인 버킷리스트의 종합판이기도 하죠. 그렇게 두 사람은 다시 못할 모험길에 나서고 하고 싶던 일들을 하면서 자신이 누군지, 자신의 삶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으려 합니다. 두 사람은 삶의 마지막 동반자처럼 그 리스트를 들고 열정적으로 모험을 감행합니다. 하나씩 목록을 지워나가기도 하고 새로 첨가하기도 하면서 말이죠. 덕분에 영화는 세계의 멋진 곳들을 차례로 순례하며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합니다. 그러면서 물과 불처럼 판이하던 두 사람이 진정한 우정을 쌓고 나누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풍경보다 더욱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는 여행임을 이내 알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딜 가고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여행을 통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는 것이죠. 사실 진정한 변화는 행성지마다 삶의 새로운 단면을 깨닫는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와 성찰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풍광 너머 더 중요한 것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장소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느냐가 중요함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세계 여행을 하고 에베레스트에 오르고 스카이다이빙을 하는 건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아닙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 그리고 친구와의 관계임을 이 영화는 보여줍니다. 그게 진짜 버킷리스트죠. 카트가 돈만 많은 졸부로만 보이던 에드워드의 진심을 조금씩 알게 되면서 둘은 삶의 깊은 곳에서부터 서로 교감합니다. 그가 에드워드에게 한 말은 감동적입니다. 친구, 눈을 감아보게. 그리고 물결을 따라 흘러가게나. 당신의 인생이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었는가? 자네 인생의 기쁨을 찾아가게. 에베레스트 등반 도중 쓰러진 카터가 급히 이송되고 그들의 여정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결국 카터는 가족의 품에서 삶을 마감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물리적 관계는 끝났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우정과 삶에 대한 사랑과 감사는 더 진하게 남았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은 한 일이 아니라 하지 않은 일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이 영화는 바로 지금의 눈을 돌리라고 토닥입니다. 어쩌면 인생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때로는 데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반성과는 어긋나 보일지 모르지만 그 속내의 결은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지 곰곰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너무 늦을지도 모르니까요. 어디를 가고 무엇을 하고 싶다는 버킷리스트가 아니라 지금이 내 삶에서 버킷리스트를 가지고 있는지 되돌아봐야겠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영화 한 편을 통해서도 삶의 생동감과 의무를 함께 느끼는 걸 보면 저는 아직도 갈 길이 먼 모양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어가면 조금은 더 지혜로워질까요? 그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바람을 현실로 만드는 나머지 삶이라면 이미 그것으로도 기쁘고 고마운 일이겠습니다.